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태희 안태희 국장입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슈 또 다뤘더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더 깊게 다뤄보는 태희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아마 충북 언론사상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생방송을 하는 그런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요새 그 여러 가지 그 아파트 미분양 현상이 심화돼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오늘 여기에서 이 미분양 폭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궁금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청주 온천 있잖아요. 불평도 거기 앞에 있는 동남 힐데스하임 분양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원건설 동남 힐데스하임에 근무하고 계신 김충곤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아파트 업계에서는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제가 그 25살 때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횟수로 치면은 한 17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7년이 아니고, 네. 그럼 17년이면 25, 네. 더하기 17이면, 이거 상당히 젊어 보이셔가지고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네. 네, 사실 뭐 고객님들 대할 때 항상 그 진심으로 대하고 또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는 또 상담을 하다가 또 어떤 고객님께서 네. 저한테 뭐 결혼하셨냐고 아. 본인 그 딸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제가 저도 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각자 딸 잘 키워보자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잘생기셨고, 그 다음에 그 경력이 대단하신데, 이 원건설 동남 힐데스하임 더 와이드, 많이 어떻게 판촉하셨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또 뛰어나신 또 상담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계약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더 자세히 묻고 싶은데, 뭐 영업 비밀이라 안 가르쳐 주겠죠. 네. 일단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 좋습니다. 엊그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기서 이벤트를 했다고 하네요? 네, 저희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항상 예전에도 그렇지만 매주 그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네. 여러분께 상품을 드리고 있었고요.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특별한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게임도 하고 네. 댄스 공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사회자님께 네. 간단한 제가 어제 사회를 봤었는데 네. 퀴즈 3초 퀴즈를 한번 3초 내보도록 퀴즈? 하겠습니다. 어떤 네. 거냐면은 뭐 제가 어떤 질문을 냈을 네, 때 3초 안에 네, 대답을 네, 해주시면 네. 되는데요. 뭐 어떤 걸로 할까요? 그 흑인 백인, 흑인 백인 세 번만 한번 외쳐볼까요? 흑인 백인. 네,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태아의 이빨 색깔은 흰색. 예,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태아는 이빨이 없습니다. 예, 아.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그렇군요. 전기밥솥이 있습니다. 네. 전기밥솥에 호드를 호드를. 꽂았다 꼽았다 하면은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됩니다. 어떻게? 꽂았다 꼽았다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꽂았다 꼽았다. 예, 같은 계속 꽂고 있었기 때문에 꽂았다 뺐다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도 즐겁게 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게임도 잘 진행을 하셨나봐요? 네, 했었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청주시 모델하우스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런 경품 이벤트를 한 곳이 놀랍게도 저희 그 동남 힐데스하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건설은 항상 이렇게 고객님께 먼저 베푸는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건설 김민호 회장님 좋은 직업 뽑으셨는데 깨알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청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뭐 한겨울인데 한파가 심합니다. 이 분양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도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5년 동안 분양 그 호황기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청주시장은 입주 물량 홍수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수면 지금 뭐 네, 빠져 죽게 생길 정도로 네, 살아남아야 예. 되는데 이 걱정인데. 구원의 배를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뭐 방송지구도 새로 아파트 단지들이 막 입주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청주시 자료를 보면 한 분양된 아파트가 16,000세대 되는데 네. 미분양이 한 2,300세대. 그러면 미분양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이거 네. 상당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청주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미분양 물량이 약 2,300여 채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인 거고요. 사실 네. 회사 각 건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 보유 물량이라든지 공식
비공식적인 어떤 미분양 물량까지 합치게 되면은 훨씬 더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항상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되새기고 있고, 또 그 이럴 때일수록 상품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공급자들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아파트 미분양 현상이 심하다고 하니까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사실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아파트 가격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원건설은 동남 힐데스 하임을 분양하려다가 전세로 바꿨다고 합니다. 전세로 바꿨다고요? 네. 전세로 바꾼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전세로 생각할 수 네. 살 수도 있는데, 사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희 사실 그 원래는 분양을 염두에 두고 음. 아파트를 설계하고 만들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저희가 전세형으로 바꿨는데, 그것은 뭐냐면 5년 동안 전세로 살아보고 5년 이후에 네. 내가 이것을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그 입주하셨던 그 소비자분께서 직접 결정을 하시는, 이것이 바로 전세형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틈새형 상품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나온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품을, 그러니까 5년은 전세로 살아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구입을 할지, 네, 아니면 맞습니다. 그냥 딴 데 가서 살지, 네, 나갈지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뒤에 지금 그 동남 힐데스하임 더 와이드 모형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구경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네요. 네. 이게 몇 세대나 됩니까? 자, 우선 저희 그 아파트 풀 네임이 동남 힐데스하임 더 와이드입니다. 와이드.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와이드한 게 많이 있다는 건데,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지 자체가 네. 일자형 단지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4세대 앞에 또 아파트가 있고 또 아파트가 있어서 앞에 전망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던데. 맞습니다. 여기는 쫙 퍼져 있네요. 그렇죠. 대지 자체가 일자형으로 아. 와이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일자로 배치하다 보니까 앞 세대가 다 튀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을 계약을 하시더라도 앞에가 확 튀어 있는 그런 와이드한 단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세대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84라고 쓰여 있죠. 네.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입니다. 공급 면적으로 치면은 한 33평 정도 되는데, 옛날로 따지면 33평형. 예, 예. 33평 A, B, C 타입에서 전체 910세대를 저희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아파트 뒤쪽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 월은 생태 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출입구도 있고 지상 주차장은 몇 대 안 되네요. 다 지하로 들어가는가 보죠? 네, 대부분은 지하로 들어가 있고 지상에는 이제 긴급용으로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 꼭대기가 몇 층입니까? 최대 25층까지 올라갑니다. 25층.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대충 한번 살펴보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양을 하려다가 전세로 돌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세 문의가 어떻게 많이 좀 와요? 네, 지금 현재 그 청주시 아파트 가격이 그 KB 부동산 시대에 따져 보니까 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분들이 새로 분양을 받기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렇죠. 분양 받았다가 떨어지면. 떨어지죠. 아이고. 실제로 현재 그 입주 중인 기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거래가 돼서 소비자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 하면 자기가 이제 제 가격을 주고 샀는데 이거 뭐 사정이 안 좋아서 팔려고 했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 맞습니다. 오히려 네. 덤을 받는 게 아니라 덤을 손해를 주고 보고. 손해를 보고 파는 거.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분양을 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전세형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온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매보다는 전세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 따라서 그 타사 분양, 일반적인 분양하는 업체보다는 그 계약률도 훨씬 더 저희가 더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예. 자,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뭐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일단 뭐 그 계약률이 높다고 하니까 어쨌든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뭐가 다른지, 뭐 전세라는 것만 다른 건지 아파트 자체도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 아파트 동남 힐데스하임의 특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서 첫째가 그 공급 조건상의 특장점 그리고 상품 자체의 특장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급 조건의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전세형 또는 월세형이 있는데 그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라든지 월세가 있어요. 근데 그 타사도 이런 그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네, 네. 있지만 5년 그 1년 단위로 해서 5% 이내에서 계속해서 그 임대료를 인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그 부담이 되시는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계약서 자체에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입주 3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타사 같은 경우 만약에 매년 5%씩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초기보다 약 4,700만 원 정도 더 아파트 보증금이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4,700만 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저희는 3년 동안 임대료가 있다고요? 없고 예, 그럼 나머지 없습니다. 2년은 또 확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올려도 5% 이내이기 때문에 5% 이내로? 타사에 비해서 올려도 범위가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대료 납부 방법을 고객님이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월세형 또는 네. 전세형이 있는데 네. 월세형을 할지 전세형을 할지 물론 월세로 하게 되면 보증금은 좀 떨어지겠지만 네. 월세 매달 부담해야 되는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정할 월세형 또는 전세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사 같은 경우는 전세형이 없거든요. 월세형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 계약자분들 100% 지금 현재 전세형으로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5년 동안 또 이사 걱정이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세라고 한다면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2년이 다 다가오면 시간이라는 게 또 금방 가지 않습니까? 네. Time flies like an arrow처럼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2년이 금방 오면 전세로 사신 분은 또 새로운 전세를 구하든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이런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는데 또 이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5년 전세형 민간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전세로 마음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년을 꼭 다 살아야 돼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런 또 부담감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일반 아파트처럼 2년 동안만 거주를 하시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물론 회사 쪽에다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보증금 받고 고스란히 퇴거도 가능하시다. 말씀을 이후에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임대 기간 동안 또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또 요즘에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유세, 뭐 취득세. 저희는 뭐 전세로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보유세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금 떼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집주인이 경매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주변에도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 HUG라고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그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전세금 떼일 걱정도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게 실거주 목적으로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투자도 가능하다는 것이 뭐냐면 전세로 내가 살아야 되지만 전매가 됩니다. 무조건 지금 계약을 하셔도 중간에 전매도 되고요. 참고로 저희 그 탑층에는 그 테라스가 있는 옥탑방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 초에 이틀 전부터 여기에 줄을 서서 고객님들이 지금 구입을 하셨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엄이 있게끔 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방송상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전매도 가능하다. 네, 전매도 가능하고 또 내가 직접 전세로 거주해야 되냐? 아닙니다. 내가 전세로 거주할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전세를 또 놔도 돼요. 이제 전전세라고 하죠. 이렇게 전세를 직접 사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또 내가 분양을 전환을 받아서 시세 차익이 있으면 그만큼 또 이익이니까 투자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약금 10%를 내고 60%는 이제 중도금인데 중도금은 또 무이자 대출을 또 해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상의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또 있어요? 뭐 얘기하실게? 상품 자체적으로 또 특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저희 자체로. 김민호 그 회장님께서 설계를 전공하셨어요. 그렇죠. 직접 다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니트 혹시 가보셨나요? 네, 아까 봤어요. 네. 저희가 33평형인데 저도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세종시에 30평대 살고 있거든요.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더 넓게 보이고 그리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예. 자,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선은 아까 와이드한 단지 배치는 말씀을 네. 드렸죠. 그 다음에 와이드한 것이 단지뿐만 아니라 이 세대로 들어가도 와이드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아파트 천정부는 2.3m입니다. 우리 그 국장님께서도 거주하신 아파트 아마 2.3m일 거예요. 왜냐하면 청주시에 2.3m로 아파트를 짓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2.4m. 2.4m. 그리고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2.5m로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1층은 2.5, 네, 2층부터 2.4. 맞습니다. 예. 그 0.1m 차이가 큰가 보죠? 크죠. 공사 비용도 더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느끼기에도 개방감이 손이 닿고 안 닿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안방 베란다 같은 경우 보통 안방 베란다가 좁아요. 왜냐하면 안방 베란다 쪽에 뭐가 있냐면 대피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대피 공간이라는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안방 베란다가 작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다 확장을 하는 추세에는 그 베란다가 별로 없거든요. 화분 같은 거 놓을 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파트 안방 베란다 같은 경우 굉장히 와이드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계속 회장님 말씀이 나오는데 설계를 안방을 좀 넓게 해라. 네. 와이드하게 테라스처럼. 그래서 그 대신에 대피 공간을 뒤로 빼라. 해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방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와이드하죠. 김일 회장님이 뭐 저도 네. 잘 알지만 청춘을 바쳐서 네. 회사를 일구고 네. 또 해외 투자도 하시고 상당히 그 자존심이 강한 네네. 그런 네. 아주 전문가시죠. 예. 네네. 거기에다가 주방 공간 음. 또는 거실 공간 또 팬트리 공간. 팬트리도 저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보다 1군 아파트거든요. 기업으로 브랜드로 네. 따지면 훨씬 더 넓습니다. 원건설이. 그 다음에 다용도실. 그리고 또 와이드가 보통 테라스 아파트, 청주에도 테라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안방에 조그마한 테라스 있는 걸 테라스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어딘지 알겠어요. 진짜 테라스 네. 아파트를 그러니까 타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습니다만 진짜 테라스 아파트는 저희가 테라스 아파트인데 1층 같은 경우 그 테라스 보셨죠? 한 네. 15평 정도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최상층 같은 경우도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걸 진짜 테라스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예. 한번 와 보셔야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도 이렇게 자랑할 게 있는데 보통의 1군 브랜드 같은 경우 주방에 뭐를 설치하냐면 이제 한샘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한샘 가구.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 놀테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봤어요. 사실 관심이 없죠? 죄송하지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독일 명품 브랜드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울 면목군데 그 평당 한 4천만 원 이상 하는 아파트들의 주방에 들어가는 건데요. 놀테라고 독일에서 품질 보증 1위를 한 그런 업체의 주방 가구를 직접 저희 동남 힐데스하임 주방에 설치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트월 같은 경우도요. 일반적인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 제품 자체도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이태리산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아니, 여기까지. 예. 많이 하셨어요. 예. 아니 좋은 아파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5년을 산다고 치고 그래도 이제 남아 있는 불안감은 요새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이제 임대하고 마치고 이제 분양을 할 때 이제 분양가 때문에 네. 뭐 너무 비싸다 이런 이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남 힐데스하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하시면서도 이거 나중에 분양가 높게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후에 그 분양 전환가를 보고 그 분양할지 받을지 안 받을지 이제 소비자가 결정을 하시는 네, 거고요. 원건설, 저희 청주 향토 기업 아닙니까? 네. 그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분양 전환가를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확실한 것은 그 5년 뒤에 분양 전환가를 결정할 때 주변 시세 대비해서 반드시 경쟁력 있는 그런 그 분양가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아파트 전세라고 해도 그 자체도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텐데 대출은 어떻게 받아요? 뭐 비싼 거 아니에요? 이자 같은 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출이라는 것은 아마 입주 후에 네. 얘기하는 대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중도금 같은 경우는 무이자 대출 가능하시고요. 입주 이후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출은 저희가 전세형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이 아닌 전세형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그 담보대출보다는 훨씬 더 금리가 저렴합니다. 시중에 현재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좀 받고 있는데 3%대 중반으로 받고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2%대에서 3%대 정도에서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 예, 소비자분들도 부담 없이 대출을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텐데 네. 언제 입주해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네. 네,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2020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 공사는 언제 해요? 지금 현재 착공하고 있고요. 착공을 했어요? 토파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가 2020년 10월. 네네. 그러면 새해는 이게 올해는 끝났고 네. 1년 후면 네, 입주 된다고 보면 가능하십니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뭐 이런 기회에서 소비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벌써 끝날 시간이 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가 너무 많은데, 예. 청주시 부동산 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불황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분들은 더 따지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논어 위령 공편에 보면은 무원려자 필유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눈앞에 걱정거리가 생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희 동남 힐데스하임은 2년 후에 입주를 하고 입주한 후에 5년 후에는 이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부동산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나중에 그 불황기가 지나고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회를 잃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네. 입주해서 2025년 네. 10월에 살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불경기이지만 여기가 동남 택지개발지구 아닙니까? 택지개발지구 청주시에서도 가장 넓은 60만 평 정도 되는 택지개발지구인데 택지개발지구는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호업 월펀이잖아요. 7년 후면 개발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분양 전환을 하는 건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어제는 그 원건설이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돼서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청주의 자랑스러운 첫 번째 기업 원건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원건설 동남 힐데스 하이웨이 김충건 팀장님 잘생긴 말씀도 잘 해주셨습니다. 소비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회의의 기자 안태희입니다. 회의는 지역의 이슈와 인물을 유튜브 라이브와 영상, 카드 뉴스 등으로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 태희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색다른 시각, 깊이 있는 통찰력을 추구하는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태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2부 까칠한 대담 시간입니다. 모처럼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방송하기 또 처음이시죠? 네. 그럼 이걸 어떠세요? 보니까 네. 이게 이제 2020년 2020년 10월에 입주한대요. 10월 예. 입주하잖아요. 예. 여기를 딱 보면 이 앞으로 목련공원 가는 연구차가 쫙 될 텐데. 아니 저쪽이죠, 저기. 저쪽이요? 예. 그러면 안 보일까요?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쫙 보면서 와이드 뷰라고 음. 하니까 쫙 가면서 음. 연구차들 보면서 아주 굉장히 신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그냥 성냥가 계속 보면서 저 산 보고 가면 참 좋은데 목련공원까지 그런 느낌 드네요. 하여튼 독특하십니다. 자, 그리고 뭐 축하드릴 말씀이 있는데 마르퀴즈 후주 인명 사전 네. 많이 들어본 사전인데 네. 여기 2년 연속으로
그 인명사전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근데 이 마르퀴드 후주 이게 뭐 어떤 사전이에요? 아, 이게 그 세계 인명사전이 세 개가 있어요. 세계. 세 개. 네. 하나는 미국 인명정보기관에서 발행하는 ABI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에서 발행하는 IBC라는 게 있고, IBC? 네. 아. 그다음 메르키스, 후스, 인더월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메르키스, 후스, 인더월드는 189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분야별로 네. 과학, 공학, 음. 문학, 체육, 예술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세계적으로 그 1년 동안에 네. 가장 좀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매년 등재를 하는 그런 것이 메르키스, 후스, 인더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 분야로 공학에서? 네, 공학 분야고요. 또 주는 김에 평생 공로상도 줬더라고요. 아, 그런 거, 그거는 네. 보도에 못 봤는데. 네, 네. 보도에는 안 보낸, 안 나왔는데, 평생 공로상도 갖고 있고, 어저께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상당히 영광스러울 것 같고, 저는 그런 거, 등재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본인 자랑하기는 어렵겠지만, 왜 거기에 2년 연속으로 등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조금 독특한 연구 분야를 많이 개척해 왔습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그 목소리에서 질병 정보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 이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먹혀 들어갈까. 얼마나 신뢰감 있게 들릴까. 네. 이런 쪽의 연구들을 좀 쭉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프런트 연구라고 하요 개척자적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좀 인정을 받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사실 시골이 굉장히 작은 자리인데 거기서 대한민국 인재상을 올해 2명째 배출했습니다. 네, 그러셨다면서요. 그것도 한 예. 연구실에서 이것도 네. 전국 최초인데.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이 골리앗 이분이신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인재상도 또 배출하고 그러니까 뭐 과학 분야, 그 다음에 또 제자 양성 분야 두 가지에 다 좋게 평가를 받아서 네.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근데 축하만 하면 또 축하 좀 뭐 오늘 이따가 끝나고 네, 어디로 가서 예약을 좀 네.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근데 그 저기 뭐죠? 소감에 어디까지 가는지 좀 지켜봐 달라. 네. 아직도 배가 고프다. 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 개인적인 욕심, 학자로서의 그 꿈 네. 어떤 게 있습니까? 학자로서는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LG학상을 2번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번 더 받고 싶고. 네. 대한민국인재상도 지금 2명 배출인데 네. 1명 더 배출하면 네. 앞으로 200년 동안에 아무도 안 쫓아올 것 같아서 그건 일단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목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무슨 길이 갈지 모릅니다.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저 봅니다. 네. 교수님, 이제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아파트 얘기하면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한 3년 동안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얘기했더니 했는데 그 별 자치단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이 권한이 없어요. 뭐 분양 인허가 이런데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송하면 다 지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청주시 이런 데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과 같은 이렇게 과잉되는 현상을 방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옛날 가격 떨어진다 뭐 과잉이다 얘기했는데 뭐 별 반응이 없더니 요새 또 뭐 박한희 시의원이 페북에 뭐 아파트 총량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짝 다시 관심을 끌고는 있어요. 이 아파트 문제 좀 심각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기분이 나쁜 게 들고 있는 자기 자산이 값이 떨어진다는 것처럼 맞죠? 예. 욕이 나오죠, 이렇게. 이거 욕 나오거든요. C1. 예. 이게 정말 욕이 나오는데,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다시피, 제가 보면 청주가 지금 85만 정도 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빨대 효과로 세종시가 계속 뽑아가는 입장이에요. 빨대로 빨려나가고. 빨려가죠. 그 다음에 인구는 점점 줄죠. 자연 감소분이 많아지니까. 그 판국에 우리는 또 끌어들일 요소는 없는데, 아파트는 지금도 남아도는데 계속 지면,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네. 그죠? 우리가 빨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빨대 효과 있어요. 어디 다른 지역에서? 네. 네. 뭐
뭐 주로 지사님이 말씀하시던데 강호축 개발, 아, 또 무예 마스터십, 뭐 또 여기 뭐 명문 고등학교 육사, 아, 오송에 오송에 그 뭐 자사고를 글쎄 그래서 자사고를 자사고. 제가 이게 지금 좋은 말로 말하는 건지 나쁜 의미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전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다 하시고 예. 어쨌든 이런 아파트 정책이 수도권 서울 위주로만 집중되다 보니 네. 청주는 그 중간에서 그냥 짓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지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는 또 사실은 이 청주시나 충청북도도 적극 때는 안한 것 같아요. 왜 안 하냐면 이 대규모 그 토목공사를 벌이면 돈이 돌아요. 그럼요. 예. 그잖아요. 네. 돈이 돌고 또 그게 큰 돈이 돌고 연쇄적으로 또 계속 뭐 인사팀 센터, 인테리어 업체도 같이 다 도는 거니까 일정 부분 방치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 그런 들고.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청주시가 최근에 자료를 냈어요. 지방세가 네. 많이 거쳤다고. 네. 하나는 하이닉스가 많이 돈을 많이 네. 벌었고 또 하나는 방서주구에 네.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세금을 많이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자기 갖고 있는 아파트 값이 떨어졌고 돈을 다시 빌려서 새 아파트로 가는 네. 그래서 별로 남는 거 없는 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으니 새로 살 사람들 네. 이 사람들한테 유리한 겁니까? 이게 뭐 유리하겠어요? 그 사람 이게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고 나중에 왜냐면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데 올라갈 여력이 있냐고. 맨 처음에 새 아파트 사는 재미로 재밌으니까 잘 꾸며졌고. 네. 그렇지만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저는 특히 이 청주시나 충청북도에 정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네.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아니 우리 잘한 뭐 교육도시, 문화도시. 금년에 청주시에서 뭐 엄청나게 뭐 문화예산 네. 뭐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학생들이 잘하는 청소년들이 맨날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보게 만들고 자동적으로 문화를 익히면서 뭔가 깨달을 게 없도록 만들면 이거 지금 뭐 하자는 얘기죠? 지금 우암산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스카이라인 네. 자체가 답답하죠. 네. 들어오자마자 외곽에서 들어오면 아파트 쫙 가로막으니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서 지금 아니, 엉망이죠. 그리고 좀 시내도 한번 보세요. 시내도 보면 거기 아파트 있죠, 그죠? 도청구 쪽에. 네. 거기 앞으로 교통량은 어떻게 할 거면? 옛날 시내에서 이렇게 보면 우암산 보면서 아니 교가에 보면 우리 맨날 뭐냐 우암산, 무심천. 네. 교가에는 우암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암산이 안 보여. 그럼 앞으로 바뀌어 이제 성냥갑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바뀐다고. 우암산을 보면 아니고요.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대규모로 그냥 하는 아니 우암산을 다 막고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로? 그걸 다 막아버리고 그다음 교통 팍팍 막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곳곳이 네. 아파트 가격 기존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면서 네. 곳곳에 무슨 박듯이 그렇죠. 그냥 네. 그 도움이 안 되는 네, 그런 이제 구조물이 되는 거네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집이 제일 꼭대기층을 샀어요. 네. 이게 산이 쫙 보이고 네. 지금 방서지구 들어오면서부터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여기 왜 샀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이거 봐. 그래서 그때 꼭대기층 사지 말자 그랬잖아. 아주 예언가처럼.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아파트 값 많이 떨어지셨죠? 네, 많이 떨어졌죠. 저희 집도 분평동인데 그쪽 건너에 이렇게 산이 보였는데 네. 방서중 아파트가 들어가지고 그게 가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밤 되면 불빛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행도 그런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견딜 수는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자기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 대부분이 집안채가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크지 않겠어요? 아니 견딜 수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죽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을 만큼이다. 삶의 질은 나빠지죠. 견딜 수 있다. 자기 돈으로 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갖고 있다면 별로 조금 그렇겠습니다만 대출 끼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값 떨어져 대출 이자 그대로 내야 돼. 그다음 계속 금리 또 올라. 올라. 2중고, 3중고. 다만
자살을 안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학원은 끊겠군요. 애들 그렇죠. 학원 끊고 네네, 학원 뭐 끊고 예. 외식 줄이고 그렇죠. 그럼 소비가 위축되고 예. 그 위축되면은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더 그러니까 어렵게 더 되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민생 그 생활 경제가 좀 침체가 될 것이고 네.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나쁘게 네. 미치겠네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아파트 이 공급 과잉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저는 하여튼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옛날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저기 뭐죠, 시외버스 탁 타고 가다 보면 산골에서 이렇게 초가집에서 막 이렇게 연기도 나고 뭐 그런 약간 그런 거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뭐 향수 이렇게 탁 부르고 뭐 네. 고향의 노래 불렀을 때 그런 게 지금은 고향의 노래하면 넓은 들 동쪽 끝에 우뚝 솟은 아파트를 바라다 보면 얼룩배기 아니고 장의사가 다니는 알겠습니다. 이게 좀 뭐냐는 게 지금 문화를 지금 이거 어쨌든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 이제 부동산 갖고 이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 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공유 경제 그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네. 자동차도 공유하고 다 교통수단도 공유하는데 이런 아파트도 이제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네. 여기 원건설처럼 뭐 살아보고 사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런 형태로도 만약에 소비 구조가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지금 부동산 불패 때문에 이게 참 안 되는 건데 수도권은 네, 서울하고 수도권은 아무튼 오릅니다. 그렇죠. 네, 거기 인구 밀집이 계속 수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오르거든요. 아니 오직 하면 전세로 내놓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구책으로 내는 거지. 이게 그렇죠. 잘 예, 분양되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전혀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 현상인데 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 경제를 하기도 어려운 게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세로 내는 거고, 그죠? 네. 이 서울서부터 부동산 불패 부분의 분위기를 좀 따라앉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의식도 좀 변하고, 이제 부에 대물림은 안 하겠다. 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됐을 때 공유 경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집사람하고 애들 빼놓고는 그건 내 거고, 나머지 다 공동으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서부터 해서 집도 다. 근데 실질적으로 선진국 가면 그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전체가 다 그냥 월세 단지잖아요. 저 미국에 교환교수 갔을 때 그 큰 단지가 다 월세 단지예요. 아. 네. 한평생 거기 매니저가 있어서 사무실이 있어서 한평생 자기는 월세로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지금 여기 원건설에서 뭐 이거 한다고 해도 5년 지나면 또 계속해서 이게 뭐 소유권 갖고 또 이렇게 또 계속 네. 장려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안 그렇겠지만 네, 뭐 안 그런다고 합니다. 안 그런다고 네. 하지만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누라서 또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그때 잘 안 풀리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요? 그렇게 그러지 그렇게 않겠- 않겠죠.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선진국처럼 거기는 아주 제가 그 거기 언덕 거기에 엄청난 단지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차 리스해서 다녀도 상관없고 한 평생 뭐 전세 그 월세 그만 내면 죽을 때까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사회 자체 구조가 네, 네.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고 네. 공평하고 이랬을 때 네. 예측 가능하고 이럴 때 이런 이제 쉐어 하우스니 뭐 이렇게 공유 그렇죠. 경제니 뭐 네. 빌려서 쓰는 네. 이런 게 좀 더 안착이 네, 되겠군요. 그러니까 예를 지금은 들면, 강요된 공유 경제 그리고 예를 어쩔 수 들면 없는. 자 이제 전세로 들어갔어요. 2년마다 주인이 나가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힘든 게 애는 그쪽에 학교를 다녔다고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강한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전세금이 올랐어. 그럼 딴 데로 이사 가요. 애 또 전학해야 돼. 여러 가지가 이러니까 이 선진국처럼 정말 그런 월세로 한평생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끌고 가고 우리는 절대 지금 그런 분위기 안 끌고 가잖아요. 네. 어떻게 하든지 이걸 통해서 업자는 좀 돈을 챙기고 뭐 고생하면 내가 하냐 이런 식이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인허가권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넘겨서 그러니까요. 그게 진정한 지방분권 아닙니까? 예. 중앙정부 다 갖고 있고 결국 서울에 신경 쓰느라 우리 같은 지역에는 오히려 역차별 네. 비슷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뭐
말씀 나눠봤더니 더 답답하네. 새해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데 네, 네. 어쨌든 그럼 죽지 말고 잘 버티고 네.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 저도 지금 진대놨는데 지금 1년차 안 팔려요. 아니 그 가격을 고수하니까 그렇게 아, 더 싸게 내놓으셔야죠. 잠깐만요. 저희 집이 몇 동 몇 평에 좀 사고 싶으신 분 그거 가지고 저도 원건설처럼 전세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 5년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있으면 새해 신년.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 저 마르키즈 후주 네. 타신 기념으로 네. 그 지역의 그 유명한 정치인들 네. 한번 목소리 분석해서 네. 뭐 이런저런 저 전망 이런 거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타이틀을 타이틀을 그놈 그놈 목소리, 네. 그놈 목소리. 네. 그리고 내년에 그놈 목소리가 누군지 네. 혹시 스포일러라거나 약간 예고해 줄 수 있을까요? 많죠. 우선 사실 강호 측을 주장하시는 우리 이신 위승종 지사님. 지사님, 또 맞붙었던 박경국 차관님, 아하. 또 민주당에서 붙었던 음. 오재세 의원님, 네. 또 여성정치인의 김양희, 또 도의 의장님 네. 전. 또 청주시장에 나왔다가 떨어졌던 박명호, 네, 전 의장님. 의장님. 네네. 또 지금 늠름하게 청주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 뭐 그러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낱낱이 낱낱이. 분석해서 낱낱이. 어떤 스타일이다. 네. 다만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안 되는데 뭐, 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잘 하세요. 잘 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최초라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원건설 동남 힐데스하임 더 와이드 모델하우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 31일에 또 방송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회의의 기자 안태희입니다. 회의는 지역의 이슈와 인물을 유튜브 라이브와 영상, 카드 뉴스 등으로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색다른 시각, 깊이 있는 통찰력을 추구하는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회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